샬롬, 체제전쟁 두 번째. 이재명과 경기 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통진당 한총련 세력은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대거 민주당으로 들어갔다. 대선 후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가 되자 더 많은 통진당 한총련 세력이 민주당으로 들어와 당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2024년 총선 당시엔 당내 다수 세력인 이들이 자신들에게 굴복해야 할 공천을 해줌으로써 민주당은 완전한 이재명 중심의 진성종북 정당으로 탈바꿈했다. 그 과정에서 이낙연 등 전통 민주당 세력은 둥지를 빼앗기고 당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 당원이 종북 세력이라는 뜻은 아니다. 진성 종북 세력이 당의 주도권을 잡고 있어 당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진성 종북 정당, 통진당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석기, 경기 동부연합, 북한이 존재한다. 이재명의 반미, 반대한민국 사상을 드러낸 혁명 세력, 이재명의 반미, 반대한민국 사상을 드러낸 혁명 세력. 이재명은 2017년 1월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그 책에서 그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70여 년의 역사를 적폐의 역사로 규정하고 조선공산당이 만든 조선인민공화국을 꿈꾸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반대한민국 사상과 역사관을 드러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책에서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해방 후 우리가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주장했는데, 우리가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이란 미 군정이 수립되기 3일 전 조선공산당 박헌영이 부랴부랴 만든 조선인민공화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고 2021년 대선 후보 과정에서 미군을 정명군이라고 발언하여 사회적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리고 수시로 친중 발언과 행보를 함으로써 그가 정권을 잡을 경우 한미일 삼각 동맹에서 북중러 동맹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 조야의 일반적인 예측이다. 여섯 번째, 종북 세력의 윤석열 퇴진 투쟁 사전 준비된 반란이다. 윤석열 탄핵, 북한의 정치 공작 개입 여지. 종북 세력의 윤석열 퇴진 투쟁 사전 준비된 반란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북한 공작기관이 개입했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스카이데일리 등 언론에선 최재형 목사 등 윤 대통령 탄핵을 유도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한 간첩으로 보이는 것이 맞다는 고위 탈북자들의 주장을 보도하고 있다. 북한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1년 앞두고 종북 세력에게 지령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사당이라면서 친윤계가 안철수, 이준석 등 비윤계를 공천 대학살할 것이라는 유언 비어를 퍼뜨리고 신당 창당론 분위기를 유도하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준석이 탈당해 신당을 창당함으로써 북한의 공작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듯 북한은 국민의힘의 분열을 유도해 총선에 패배하게 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것이다. 대통령 탄핵 철저히 준비된 정부 세력의 공작, 대통령 탄핵 철저히 준비된 종북 세력의 공작. 종북 세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촛불행동이라는 단체는 대통령 당선 직후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180여 회의 촛불 시위를 개최했다. 촛불 세력은 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적극 주도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고국혁신당 등이 6당이 이에 적극 참여했다. 총선 직후인 4월 13일 첫 윤석열 퇴진 촛불 행진에서는 윤석열 숨통 틔워주면 안 된다. 틈만 주면 살아난다. 쉬지 말고 몰아치자. 윤석열 탄핵 그날까지 굳건하게 투쟁하자 등의 표를 내걸었고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촛불행동은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철저히 받들어 윤석열 탄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직전 비례정당 공천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공천 전략을 수립한 흔적이 역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소 좌파 정당들을 비례정당 안에 넣고 3, 4석 비례대표를 공천했다. 진보당의 3석,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소속된 새진보연합의 3석, 촛불 세력의 4석을 배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소속 후보에게 줘야 할 의석을 다른 군소 정당에 나눠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인심이 좋아서 한 일이 아니다. 이를 통해 좌파 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배신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실상 하나의 정당으로 묶는 방법이다. 이는 과거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화될 때 쓰였던 소수의 공산당이 연대연합을 통해 일당화에 성공하는 통일전선 전술이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6개 좌파 정당은 하나의 정당처럼 단일 대오를 형성해 총선 이후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등에서 일절 이탈 없는 행동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저들이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철저히 사전 준비를 했다는 실증 사례이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은 사전에 철저히 기획되고 준비된 것이다. 이들의 목적은 대통령 퇴진, 정부 전복, 정권 장악, 개헌, 체제 전복, 국가 전복이다. 반란 목적이 뚜렷한 세력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를 단행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권한을 총동원,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은 결과다. 대통령이 현 사태를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방법을 쓴 것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전술을 통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공작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 시위도 철저히 준비된 정치 공작.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 시위도 철저히 준비된 정치 공작.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북한과 종북 세력의 사전 준비 결과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의 대남 선전기관인 조평통은 2016년 3월 4일 처음으로 박근혜 처단을 언급했고 4월경 박근혜 탄핵을 언급했다. 6월 24일 난수방송 대남 공작 지령 방송을 재개했다. 그러자 남쪽에선 7월부터 언론이 미르재단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8월 중순 더불어민주당 내에 비밀리에 최순실 TF가 결성되었다. 9월에 정유라의 승마 문제가 거론되고 10월 들어 최순실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문제가 비화하더니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의 컴퓨터에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등 44개가 들어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대폭발을 일으킨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 시위가 일어나자
좌파 진영은 즉시 민노총 사무실에 박근혜 퇴진 투쟁 본부를 설치하고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촛불 시위대를 일사불란하게 컨트롤했다. 민노총은 시위대의 이동, 식사, 무대, 가수, 연설자, 시위 캐치프레이즈, 손전등 등을 빠짐없이 준비했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성공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것이다. 우파 정권을 끌어내리고 좌파 정권을 창출한 이러한 정치혁명을 어떻게 우연히 할 수 있을까? 이는 북한과 남한 내 종북 세력이 사전 협의하며 철저히 계획한 정치 공작이며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중도에 끌어내린 내란 반란 사건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촛불 시위 우연이 아닌 계획된 정부 전복 기도, 촛불 시위 우연이 아닌 계획된 정부 전복 기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위에서도 촛불 세력의 촛불 행동이 필수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촛불 시위는 종북 좌파 세력이 정부 전복, 체제 전복을 위한 혁명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핵심 수단이다. 2002년 12월에 일으켰던 효순 미선 사건 반미 촛불 시위는 노무현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작전이었고 2008년 5월 광우병 반미 촛불 시위는 이명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한 반정부 투쟁이었으며 2014년 세월호 촛불 시위, 2016년 말 촛불 시위는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반정부 정부 전복 투쟁이었다. 촛불 시위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퇴진, 좌파의 정권 장악을 목적으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에 따른 정치 공작이었던 것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 시위 또한 단순한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니고 치밀하게 준비된 전략 전술에 따른 공작이며 내란 반란의 목적을 가진 정치 작전이다. 7번째, 대통령 탄핵 사건 계기, 정부 정보 의도 드러나 정부기관들 더불어민주당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대통령 탄핵 사건 계기, 정부 전복 의도 드러나. 저자는 꾸준히 대한민국 대부분의 진지가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해 전복되었다고 말해왔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 전복 실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몰아가자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과 행정부에서 반역행위, 기강회의가 본물처럼 일어났다.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반역행위와 대통령을 배신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국정원 차장은 대통령을 거짓으로 모함했으며 군사령관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앞에서 훌쩍이면서 대통령을 궁지로 보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비상계엄 선포 3, 4일 만에 일제히 대형 수사팀을 만들어 재빨리 대통령 긴급체포영장 신청, 내란 수사에 나섰다. 특히 공수처는 내란죄를 처벌할 권한이 없는데도 경찰과 함께 대통령 관저를 급습해 경호처와 일촉즉발의 전투 상황까지 갔다. 심지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도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 흔적이 있으며 사법부도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해 영장을 발부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대통령에 대한 항명, 정부 전복 심각한 상태임을 증명, 대통령에 대한 항명, 정부 전복 심각한 상태임을 증명. 이것을 통해 볼 때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물론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 독립기관과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까지 컨트롤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모든 정부기관에 더불어민주당 협조 세력이 스며들어 있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대통령을 반역하고 역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정부 전복 상태이다. 심지어 대통령을 경호하는 팀에서도 일종의 항명, 반역 사건이 일어났다.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통령 관저에 대해 진입작전을 전개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경호 업무를 위해 파견된 경찰 경호팀과 수방사 경호부대에 대통령 경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경찰과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경찰 및 국방부 수뇌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항명을 한 것이다. 이러한 반역 현상은 내전에서 종북 좌파 세력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방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펼치는 윤 대통령은 내란범이다. 체포를 방해하면 내란 공범으로 처벌하겠다는 심리전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겁을 먹은 공무원 군인들이 법에서 정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대통령 측을 돕는 것을 기피한 것이다. 이런 사태를 통해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인 현직 대통령이 경호실 이외에는 지원하려는 세력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시에 따라 행정부가 움직이는 현상, 이것이 바로 내란 반란이며 정부가 전복된 슬픈 현실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찰 조직도 컨트롤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경찰 조직도 컨트롤하고 있어. 이번 사태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의 전복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감지되었다. 몇 년 전 경남의 한 경찰서에서 어떤 우파 단체의 집회 시위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공문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그 공문의 경찰서장 직인 밑에 더불어민주당 누구 시당 위원장 누구라는 쓴 글씨와 도장이 있었다.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이것은 곧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서장의 공문 처리를 배후에서 감시 컨트롤한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북한, 중국 등 공산국가의 모습이 떠올랐다. 공산국가란 공산당이 모든 국정을 감시 통제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말한다. 공산주의 사상에 투철한 세력이 당을 장악하고 이들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물론 모든 정부기관, 관련 단체, 사회단체까지 감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일당 독재 체제로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것은 물론이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의 판사, 판결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 군과 경찰, 국정원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등 독립기관까지 감시 통제하고 있음을 전 국민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국가의 거의 모든 조직을 장악하고는 감사원장 탄핵, 정보통신위원장 탄핵 등 민주당의 말을 듣지 않는 조직에 대해서는 탄핵 겁박, 예산 통제 등 온갖 방법으로 공격해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다. 대통령 체포를 위한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을 앞두고 경남경찰청장 출신의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관계자와 내통한 사실을 자신의 SNS를 통해 스스로 밝혔다. 어저께와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습니다.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가 불이 났습니다. 라는 글을 올린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휘 통제로 대통령 체포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인지 경찰 스스로는 알고라 있는 걸까? 더불어민주당 경찰 우군화위의 공천 배려. 더불어민주당 경찰 우군화위의 공천 배려.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에 넘긴 이유가 무엇일까? 경찰을 우군으로 만들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래전부터 경찰을 우군화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2012년 4월 총선 때는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수사경찰서에서 국정원 수사를 담당했던 권은희를 공천했고 2016년 4월 총선 때는 친민주당 행보를 해왔던 표창원 경찰대학 교수를 공천했다. 2020년 총선 때는 문재인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부정을 저지른 황우나 울산경찰서장을 공천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찰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 2020년 24년 총선 때도 적극적으로 경찰 출신들을 공천했다. 문재인 정권 자치경찰제 등으로 경찰을 종부 좌파의 수족으로 만들어 문재인 정권 자치경찰제 등으로 경찰을 종북 좌파의 수족으로 만들어 게다가 문 정권은 경찰 우군화를 위해 경찰 제도를 개편하기도 했다. 2021년 7월부터 실시한 자치경찰제가 대표적이다. 자치경찰제란 생활 밀착형 치안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지방의 좌파 세력이 4만여 명이 자치경찰을 좌지우지하도록 한 것으로 지방경찰 조직을 좌파의 하부 조직으로 만들려는 저희를 숨긴 제도이다. 자치경찰 조직은 외형적으로는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시도지사 밑에 설치한 시도경찰위원회의 지휘 통제를 받도록 했다. 문제는 시도경찰위원회 7명이 선발 방식이다.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추천 1명,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추천위원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인데 이 중에 인권 전문가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2018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싹쓸이판이었다. 지방교육감도 좌파 일색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지방조직이 좌파 일색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경찰의 상부는 물론이고 하부 말당 조직이 모두 좌파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다. 문 정권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우군화된 경찰에 넘겼다. 또한 그 후 검찰 수사권도 완전 박탈해 경찰이 독점하도록 했고 심지어 내란 수사권조차 경찰이 독점하도록 했으니 그야말로 경찰공화국이 될 판이다. 다수의 자유민주 경찰 현 상황 인식하고 체제 수호 전사로 나서야. 다수의 자유민주 경찰 현 상황 인식하고 체제 수호 전시로 나서야. 경찰의 다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경찰이라고 믿는다.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주체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민노총과 연계된 소수의 좌파 경찰 세력이다. 이들이 경찰청장 등을 체포해 두고 전국을 휘두르고 있다. 이들이 경찰 권력 남용을 방지한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 경찰이 용기를 내서 나서야 할 시점이다. 왜 소수의 반란 세력에게 꼼짝 못하고 휘두르는가? 여러분의 뒤에는 들불처럼 일어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응원이 있다. 8번째, 어떻게 전세를 일거에 역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세를 일거에 역전할 수 있을까? 윤 대통령 내란범 공세를 벗어날 해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
경찰 수사팀 등 좌파 수사기관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 구속하려고 온갖 작전을 꾀하고 있다. 이들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엮는 것은 비상계엄이 내란이어서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을 괴멸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프레임이 있기 때문이다. 종북 좌파 세력은 정치 공세를 할 때 그것이 합법적이지 아닌지 고려하지 않는다. 공격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 우파들은 이들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를 밝히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요한다. 이제는 이들의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적의 급소를 타격하는 데 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갖는 가장 큰 취약점은 급소는 무엇일까? 바로 종북 사상이다. 그들의 주도 세력의 사상 실체가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것을 향해 집중 포화를 가하는 역프레임을 걸어야 한다. 적의 가장 급소를 타격함으로써 그들의 거짓 공세를 무력화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이들의 사상적 실체를 알림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고립화할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종북 반국가 세력이 공격 포인트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민노총, 좌파 언론 등 종북 좌파 세력의 사상적 실체를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 탄핵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 간 체제 전쟁임을 알리자. 대통령 탄핵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 간 체제 전쟁임을 알리자.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치열한 내전, 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쪽과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 치열한 내전을 벌이고 있다. 이 두 세력은 어떤 세력인가?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세력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 종북 좌파 정당이 중심을 이루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다. 사상 노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을 지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다. 외교적으로는 북중러 진영의 우호적인 종중 세력이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고 국민의힘 등 우파 정당이 중심을 이루며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다. 사상 노선은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입장이며 북한, 중국 등 공산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반공 노선을 지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긍정하고 수호하려는 대한민국 세력이다. 외교적으로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중심으로 자유우방의 유대 관계를 중심하는 세력이다. 대통령 탄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임을 알리자. 대통령 탄핵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탄핵임을 알리자.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탄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우파 정권을 탄핵하는 것이고 종북 정권의 시대를 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탄핵하고 공산체제로 가는 체제 탄핵이며 이는 곧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종말을 고하는 대한민국 탄핵인 것이다. 동시다발적으로 국민깨우기 운동 전개하자.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향해 가고 있고 공산화되면 안 된다며 젊은이들이 동참하는 열기가 뜨겁다. 광화문 광장, 여의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 헌법재판소 및 주요 도시에서 거센 국민 저항권 행사 집회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열기가 있을 때가 국민 깨우기 운동의 적기이다.
이념 사상 전쟁은 단기간에 강력한 세례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6.25 전쟁 전 우리 국민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이들이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반공 인사로 돌아선 것은 순식간이었다. 6.25 전쟁이 일어난 후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북한군이 자기가 사는 마을에 나타나 좌파 주민들과 합세하여 집집마다 다니며 우파 인사를 체포하고 인민재판을 통해 처형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산주의의 사악한 실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80% 이상의 국민이 종북 세력의 실체를 깨닫고 반공의식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적기이다. 현재 사태를 일으킨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의 실체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퍼뜨리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히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를 넘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이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이고 이들이 정권을 잡을 경우 북한,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로 간다는 사실을 알면 국민적 저항은 본물이 터질 것이다. 한번 반공 본물이 터지면 이것을 막을 세력은 대한민국에서는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판사도 공수처, 경찰, 검찰도 군도 말이다. 태풍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 대한민국에 새 집을 지으면 된다. 탄핵 막을 최고의 힘은 국민 지지율을 50% 이상으로 올리는 일. 탄핵 막을 최고의 힘은 국민 지지율을 50% 이상으로 올리는 일.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 당시 우경 헌법재판관 비율이 지금보다 높았는데도 8대 0으로 파면 결정이 나고 말았다. 현재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볼 때 그때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 대통령 탄핵 재판을 낙관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기각 판결을 내리게 할 유효한 방법은 무엇일까? 국민 대각선 운동을 통해 탄핵을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 지지율이 50%를 넘어 60%에 이른다면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질 것이다. 이미 윤 대통령 지지율이 50%에 이르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 등 주요 신문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자중질환과 조급증이 일어나고 있으며 내란몰이 공세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의 태도와 공수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내란범 수사도 위축상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위축되고 있고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련 증거도 드러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세력은 순순히 물러날 세력이 결코 아니다. 국민 지지율을 60%까지 높여 감히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민 지지율을 50% 이상에 이르게 하려면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국민 대각선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파 세력 30% 미만만으로는 부족하고 평소 관심이 없었던 중도층 40에서 50%를 대상으로 현 정세를 알리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좋은 유튜브 영상이나 좋은 글이 있으면 지금까지 전파하지 않았던 조카, 친지, 이웃, 교인 등에게도 전파하고 현재의 심각한 체제 위기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속책자를 서울역, 전철역, 시장통, 교회 앞 등에서 소책자 배포 운동을 적극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현 시국에 대한 설득력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차량에 붙이는 것도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프라인
거리 버스킹인데 이는 현 시국 상황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보고 듣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 마을 곳곳에 3355 팀을 짜서 작은 현수막 달고 서명 받으며 대한민국 위기 상황 설명하고 소책자 전단지 배포하기, 연설하기 등 거리 버스킹 행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때 우파 단체들도 좋고 개인들이 3명씩 짝을 지워 한 곳이라도 하면 되는 것이다. 대규모 시위를 해야 할 때를 피해 평일에 하면 좋다. 필요한 캐치프레이즈, 연설 내용, 전단지 등은 대한민국 대세운동 중앙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전선을 명확히 나누어야 한다. 낙동강 전선을 명확히 긋고 북쪽은 북한군, 남쪽은 국군과 유엔군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전선을 나누지 않고 싸우면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데 아군끼리 교전으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전선을 나눌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선을 나누어야 한다는 점이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우파들이 탄핵 찬성 반대로 나뉘어 적대시함으로써 5구 대선에서 큰 피해를 당했다. 비상계엄 찬성이냐 반대냐 프레임은 매우 나쁜 프레임이다. 아군을 분열시키기 때문이다.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프레임도 나쁜 프레임이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은 좋지만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로 아군을 분열시키기 때문이다. 보수 진보로 나눈 것은 매우 나쁘다. 정보 세력에게 진보라는 좋은 포장을 해주는 것이고 보수라 하는 부류가 30% 전후이기 때문이다. 우파 전파로 나누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 우파라 하는 부류가 30% 미만이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나오는 청년들은 보수 우파보다 중도라고 답하는 부류가 많다. 기존의 30% 정도에 불과한 보수니 우파니 하는 사람들을 넘어서 중도라는 사람들, 심지어 진보라는 데 속아서 갔던 청년들도 포용하고 회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이 필요하다. 아군 진지를 넓힐 수 있는 프레임은 두 가지이다.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혹은 북중러 공산 진영이냐 반미일 자유민주 진영이냐,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대한민국 세력이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냐이다. 그러면 적군을 고립화시킬 수 있고 최대한 아군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 80%가 우리 편이 될 것이다. 아군도 강력한 심리전 활동을 재개해야 지금은 내전이다. 전시 심리전은 우군에게는 사기를 높이고 적에게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핵심이다. 6.25 전쟁 때도 북한군과 국군은 수시로 삐라를 뿌려 상대편에 협조하지 말라고 경종을 울리고 만약 협조하면 처벌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였다. 이러한 전단지 살포는 적의 고립, 괴멸시키는 심리전 활동의 일환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경찰 수사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범이다. 체포하는 데 방해하면 내란 공범으로 처벌하겠다. 대통령 경호원이 저항하다 체포되면 연금이 박탈될 수 있다라는 위협을 가했다. 일례로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로 갔을 때 대통령실에 나와 있던 경찰 경호팀, 군 경호팀이 대통령 경호를 기피한 사례가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선동을 하는 유튜버를 고발하겠다. 내란 선동 카톡 글도 고발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한 것도 사실은 심리적 공포감을 주려는 것이다.
이러한 적의 심리전에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아군의 계멸을 자초하는 일이다. 아군도 상대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오는 소재를 개발하여 홍보전 심리전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 불법적인 체포에 가담하면 반란 세력이고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진입 후 실제로 반드시 처벌의 역사 기록에 남겨야 한다. 헌법 위의 권력, 국민 저항권으로 대항해야. 헌법 위의 권력, 국민 저항권으로 대항해야. 현재 대통령 탄핵 재판은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니다. 여론전이고 선전전이며 내전이다. 이미 법정투쟁, 상식 논쟁, 이론 논쟁을 벗어난 전쟁이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도 우리 편을 들어줄 수 없다. 경찰도 검찰도 우리 편이 아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수단은 헌법 위의 권력, 국민 저항권뿐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저항권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항권은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 권리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방어권이다. 이는 헌법의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천부 인권이다. 광화문 광장, 한남동 대통령 관저, 여의도, 안국동 현재 앞, 서부지법 앞, 기타 부산, 대구 등 도시별로 버려온 애국 세력의 수백만 인파야말로 헌법재판소 등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힘이다. 최대한 많은 인력이 나오도록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다만 국민 저항권은 광장 시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 댓글 달기, 좋은 카톡글 전파, 유튜브 전파, 소책자 나누기, 이유 설득하기 등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민 여론을 높이는 일체의 구국운동을 포괄하는 것이다. 미국 등 자유우방 대한민국을 공산 진영에 뺏기지 않도록 도와야. 미국 등 자유우방 대한민국을 공산 진영에 뺏기지 않도록 도와야. 현재 한국 사태는 한국 국민만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종중 세력의 성장을 방치하고 이념 사상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책임이다. 그러나 미국 등 자유우방의 책임도 없지 않다. 1990년 이후 중국, 러시아 등 공산권에 대해 경계심을 풀고 이들을 너무 폭넓게 받아들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현재 한국 사태는 80여 년간 북한의 대남 적화 공작과 종북 세력의 양산이 낳은 산물이며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침투 전략과 연계된 국제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에게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군 사무기 6대 강대국이고 반도체, 중화학공업, 조선 등 기술 강국이며 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북중러 공산 진영에 빼앗긴다면 일본, 대만 등 연쇄적으로 공산 진영의 도미노처럼 넘어갈 수 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불행을 넘어 인류의 화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 등 자유우방은 종북, 종중, 정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중러 공산주의 진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공동행동을 취해야 한다. 대한민국 문제는 미국 등 자유우방의 문제이며
세계와 인류의 화근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국제 문제이기 때문이다. 9번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국민과 세계를 깨우다. 폭발적 국민 지지를 이끌어낸 윤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국민과 세계를 깨우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우파 국민들조차도 웬 뜬금없는 비상계엄이냐는 등 사태를 이해하지 못해 우왕좌왕했다. 그러는 사이 좌파의 선동에 압도당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했다. 저자도 그랬지만 우파 인사들이 다양한 루트로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상계엄은 내란 공세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방치하면 박근혜 대통령 꼴 난다. 국민들은 좌파 프레임에 파묻히고 우파들도 전투력을 잃고 모래알처럼 흩어진다. 지금은 내전이다. 대통령은 우파 진영의 사령관으로서 의병들에게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지휘 방침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우파 세력이 무너지지 않고 투쟁에 나설 수 있다 등 논리로 대국민 담화를 촉구했다. 대통령도 이미 마음에 단단한 각오를 하고 스스로 대국민 담화를 준비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12.12 꼼꼼히 준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솔하게 밝혔는데 이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전세를 역전하는 발판이 되었다. 12월 말 망년의 행사 때 만난 한 원로 변호사는 그간 윤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감정이 남아있는 분이었는데도 대통령이 적당히 지내면 자연스럽게 퇴임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자기 생명을 걸고 국가 적화 실상을 국민과 세계에 알리려 한 것을 알고 나니 그의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참석자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대국민 담화는 우파 진영을 강력하게 결집하는 시멘트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러한 결집도는 고 대통령 지지율 급등과 강력한 대통령 탄핵 반대 투쟁 열기로 나타났다. 국민 지지율은 지난 12월 말 20%대에 있다가 여론조사 공정에서 처음으로 31.5%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영향으로 2025년 1월 1일 36.1%로 치솟았으며 공수처가 실제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 1월 3일 이후 날개가 달린 듯 급상승하였다. 1월 6일은 40%, 1월 9일은 42.4%, 1월 11일은 43.1%, 1월 12일은 46%, 1월 18일은 51%에 이르는 등 질주하고 있다. 국민 지지율의 폭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진실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있다는 데 공감한 때문이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 경찰 국수본으로부터 극심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며 의분을 느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국민들을 깨우려는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목적은 초과 달성한 상태다. 대통령은 6시간짜리 계엄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국민들과 전 세계에게 일시의 정부 세력의 실체를 알리는 몇백조짜리 홍보 효과를 낳지 않았나 싶다. 깨어난 20, 30대 동참 전세 완전히 바꾸다. 깨어난 20, 30대 동참 전세 완전히 바꾸다.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간 무관심했던 20, 30대가 폭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정치적 문제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 그리고 수사기관의 대통령 체포 시도 등을 목격하며 큰 충격을 받았다. 두 세력의 충돌이 있는데 어느 쪽 주장이 진실인가
이 정치적 혼란의 본질은 무엇인가 물음을 갖고 진실을 찾았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믿었던 기존 언론의 주장이 거짓이다. 대통령이 담화에서 말했던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간파한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정권을 잡을 경우 공산화로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이 자유가 없는 공산체제가 안 된다라는 위기감으로 동참한 것이었다. 이들이 깨달음을 얻는 데는 김성원, 그라운드 씨 등 젊은 유튜브들의 역할이 컸다. 이들의 동참으로 시위의 방법과 문화도 달라졌고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판이하게 달라졌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후 썼던 구호와 모자 등 상징들을 사용함으로써 미국 트럼프 진영과 미국 언론에 큰 호응을 얻도록 했다. 국내적으로 중도층을 이루었던 20, 30세대의 동참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증했다. 중도층이 대거 합세함으로써 우파층에 머물던 한계를 일순간 돌파했기 때문이다. 우파와 중도의 결합은 마의 50% 지지도를 쉽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세의 실체는 반대한민국의 세력의 실체는 범국민운동을 통해 알리고 대세운동, 대한민국 세력은 다 함께 같이 가자라는 프레임까지 갖춘다면 이론적으로는 8%까지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20, 30대의 대거 동참은 호남 20, 30세대 동참으로 이어져 호남의 탈민주당화를 촉발하여 대통령 지지, 국민의힘 지지도의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20, 30세대의 합류로 인한 지지도 폭등 현상은 그간 우파를 우습게 여겼던 조중동 등 변절한 언론의 논조의 변화, 국민의힘의 통합 흐름, 민주당의 분열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 30세대의 우경화 동참은 40, 50대의 고립화를 심화시켜 결국은 40, 50대의 각성을 견인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40, 50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20, 30세대는 앞으로 종북 주사파의 반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문화를 정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주류 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깨어나는 호남,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동력 될 거. 깨어나는 호남,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동력 될 거. 묻지마 더불어민주당이었던 호남의 정치 사상적 각성 현상이 확연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경찰의 국소분을 앞세워 대통령 체포를 위해 총격전을 불사 강제 체포한다는 소식이 호남 여론에 굉장한 충격을 준 것 같다. 호남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월 12일에 36%, 1월 20일 41%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호남 지역의 이러한 변화는 수도권 등 전국에 퍼져 있는 호남 출신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호남의 탈민주당 바람은 본물이 터지듯 정치지역 구도의 대지각 변동으로 일어날 공산이 크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지역 감정에 구속되지 않는 호남 20, 30세대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호남의 묻지마 민주당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비난과 위협을 감수하며 내 고향 전라도 깨우기 운동을 꾸준히 해온 호남 성각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호남의 숨은 반공의식도 한 몫을 했다고 본다. 호남은 원래 반공의식이 강했던 지역이다. 6.25 전쟁 때 공산 세력에 의해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던 곳이기 때문이다. 호남 지역은 공산주의자 정일성 공원화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공산주의자 정일성 공원화는 안 된다며 반대한 여론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그러므로 호남을
깨우는 포인트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종북 성향이다.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로 간다는 점을 지역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주민 깨우기 운동이다. 이렇게 하여 호남민이 깨어나 더불어민주당의 족쇄에서 풀려난다면 대한민국이 1980년 이후 지속되어 온 주사파의 망령에서 벗어날 것이고 소모적인 사상 갈등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영호남 갈등 등 지역 감정도 사라지고 대기업의 호남 유치 등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짓눌렀던 사상 갈등, 지역 갈등에서 벗어나 세계 2, 3위 선진국으로 재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다만 30에서 40%에 이르는 대통령 지지 호남인들을 통합할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 기존의 보수 세력, 우파 세력 프레임으로는 이들을 포용 융합하기 어렵다. 보수 세력, 우파 세력 프레임 대신 우리는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세력이다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보수 세력, 우파 세력이라는 국민들은 국민의 30% 정도에 불과한데 대한민국 세력은 80%를 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세 국민들에게 종북 세력의 위험성, 자유민주주의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폭망, 주사파 폭망으로 이어질 것.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폭망, 주사파 폭망으로 이어질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을 계기로 깨어난 국민 대각성으로 인해 급격히 추락하고 그 주도 세력인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 전체가 괴멸되는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을 허물겠다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조급증과 과욕이 만들어낸 결과다. 공산주의 세력은 원래 양의 탈을 쓰고 대중을 속여야 하는 것인데 너무 빨리 양의 탈을 벗고 타락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이 이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알아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국회 독재를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종북 주사파 세력 출신에 주도하고 있고 공산주의 노선, 반미 친중 노선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당이라는 것이 백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렇듯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전복 형태와 함께 종북 세력의 실체가 점차 드러남으로써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10%대로 추락했었는데 한 달 만에 전세가 역전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50%를 돌파할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30% 초반대로 추락했다. 그간 견고한 콘크리트 기반인 호남마저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에서 40%,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대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월 초순까지만 해도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일시적 현상이다. 여론조사상 보수 과표집이다라며 안일하게 생각했고 카톡 검열, 여론조사기관 검열 등 밀봉책으로 대응했다. 1월 하순 윤석열 탄핵 반대가 찬성을 역전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10% 가까이 추월하는 상황에 이르자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김부겸, 김경수 등 비명계는 이재명 대파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친명계도 발빠른
태세 전환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당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밝혀라 라고 지시하면서 중국 공산당 등소평이 1978년 개방 때 내세웠던 흑묘 백묘론을 거론하며 탈이념, 탈진영, 경제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다시 대한민국 캐치프레이즈까지 모방하는 등 대한민국으로 간판을 바꾸고 있다. 모두 공산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속임수 작전에 본격 돌입한 것이다. 그럴수록 대한민국 세력은 이들의 거짓 보장수를 걷어내고 공산주의 종부, 친중, 반대한민국 세력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10번째, 부정선거 실체 드러나면 대혁명이 일어날 것. 부정선거 실체 드러나면 대혁명이 일어날 것. 지금까지 부정선거 문제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좌파 진영의 가짜뉴스 프레임 공세 속에 일부 우파의 편협한 주장으로 외면당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적 이슈로 등장했고, 나아가 미국과 종국이 연계된 국제적 사건일 수 있다는 수준으로 의혹이 비화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국내의 자원을 넘어 향후 세계 질서를 바꾸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 당시 투개표 과정에서부터 부정시비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2020년 4월 총선 통합선거인 명부, 2020년 4월 총선 통합선거인 명부,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선 먼저 통합선거인 명부가 극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통합선거인 명부는 선거구별로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 수를 집계하여 기록해둔 장부로서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록해둔 선거의 핵심 자료이다. 21대 총선 당시 통합선거인명부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질 않았는데 투표자 명단에 죽은 사람이 들어있는가 하면 심지어 18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강원도 양구군 한 지역구의 경우에는 주민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았다는 등의 이야기도 회자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가짜 뉴스라며 부인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2023년 7월에서 9월 실시한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 보안 점검에서 드러났다. 국정원은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선관위가 해킹에 매우 취약해 선거인 명부 개표 결과도 조작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해 유권자 등록 현황,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었고,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투표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명부 내용을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정선거, 국민주권 도둑질,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 부정선거, 국민주권 도둑질,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
이것이 사실이면 국민이 하는 투표 행위는 오로지 부정선거를 회책하는 자들의 도구일 뿐 그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국민적 의문에 대해 선관위가 확인을 해주기는커녕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을 압박하고 대법원조차도 재검표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으니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일 자필 편지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이 선관위의 실상을 지적하며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하는 행위입니다라고 준엄하게 질타했다.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 증거들 선관위의 대법리에 모르쇠.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 증거들 선관위와 대법원에 모르쇠. 2020년 4월 총선은 부정선거의 백화점과도 같았다. 투개표 과정에서도 색깔, 크기, 글씨체 등이 다른 이상한 용지들이 적발되었는데 중국에서 인쇄된 것 같은 것도 등장했다. 또한 중국인들이 대거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선거냐 중국 선거냐 하는 비아냥과 함께 한국인이 투표하고 중국인이 선거 관리하네 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개표 과정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수없이 발전되었다. 충남부여 정진석 후보의 경우 참관인들이 민주당 후보가 과도하게 득표한 것에 항의해 재검표를 하자 투표 결과가 뒤바뀌는 현상이 개표장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부여군 선관위도 분류기를 다시 돌려 재검표하는 일은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조작 행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음을 역설적으로 증언해준 말이다. 선관위에서 투표지 분류기에 오작동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개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들을 느린 속도로 돌리자 미래통합당 등 야당 후보를 찍은 투표지가 일정 비율로 민주당 후보에게로 들어가는 장면이 노출되기도 했다. 선거가 끝난 직후 군포 등 투표지를 비롯한 선거 자료를 보관하는 대형 창고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나질 않나 불법적으로 쓰레기장에 투기하는 장면들이 동영상을 통해 폭로되기도 했다. 선거 결과에 불복한 20여 개 선거구 후보들이 재검표를 요구하는 선거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무시하다가 1년여가 지난 뒤 인천 연수를 문경우 후보 등 4곳 정도만 재검표를 허용하는 것으로 끝냈다. 대법관들과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4개 재검표 과정에서도 기상천외한 부정투표 증거들이 쏙쏙 나타났다. 이미 투표 분류기를 거친 헌투표 용지들의 묶음인데도 마치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이 등장하고 2장이 서로 붙어있는 투표 용지들도 나왔다. 관리관의 도장 확인에 불과한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앱손 프린터 출력물이 아니라 인쇄소에서 재단에 이발이가 있는 투표지 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도 나왔다. 그러나 선관위와 한몸퉁인 대법관에 의해 이 모든 게 묵살되고 말았다.
사전투표 조작 시비와 사전투표제 폐지하라는 여론, 사전투표 조작 시비와 사전투표제 폐지하라는 여론. 가장 크게 시비를 낳은 것은 사전투표의 투표일 전산 조작 시비였다. 사전투표 결과가 본투표와 너무나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이다. 통계학자들은 일반 선거에서 보이는 대수의 법칙이 무너져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투표율을 조작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통계 전문가 박영아 교수는 이는 동전 1000개를 던졌을 때 모두 앞면에 나올 확률과 맞먹는다고 비꼬았다. 더욱 기상천외한 것은 2020년 총선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사전투표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투표율이 63% 대 36%로 일정하게 나타난 점이었다. 당시 조선일보도 우파 단체에서 제기한 63% 대 36%의 득표 비율이 가짜 뉴스인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자료를 토대로 거듭 재검토했는데 거의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전투표 등 선거 부정 시비는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등 선거 때마다 일어났다. 공산주의자들 부정선거를 죄로 느끼지 않아 공산주의자들 부정선거를 죄로 느끼지 않아. 자유민주주의의 국민은 대체로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부정선거를 노골적으로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부정선거 자체를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정선거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 중국, 옛소련과 동독,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를 포함해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하나같이 부정선거를 당연하게 여기며 선거를 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99%가 가까운 득표율로 공산당 일당 독재가 가능했던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정권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다. 세계 최초로 공산국가를 만든 레닌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롤레타리아 정권 장악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가치 있고 선이다. 진리다. 공산주의자는 법률 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 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울 수 있어야 한다. 소련 최악의 통치자 스탈린도 표를 찍는 자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표를 세는 자가 모든 것을 바꾼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는 당연한 것이라는 의미다. 공산주의 세력은 이렇듯 부정선거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정선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과 세계 각국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나 북한이 수없이 대한민국 총선, 대선에 개입해 온 것도 공산주의 사상의 특성에서 나온 것이다. 비상계엄 계기로 종북 좌파의 선거 범죄 전체를 주목하게 돼. 비상계엄 계기로 종북 좌파의 선거 범죄 전체를 주목하게 돼. 국내 종북 좌파 세력도 각종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온갖 부정을 저질러 왔다. 2012년 4월 총선 당시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투표 사건, 2017년 5월 대선에서 문재인 당선을 위한 드루킹 사건, 2018년 6월 문재인 친구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대통령실 개업 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종북 좌파 세력은 개별 선거 부정에 머물지 않고 전자개표지를 개발하고 전파해 부정선거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관위가 있다. 대한민국 선관위는 2013년 10월 회원수 118기관의 국제기구를 만드는 이를 통해 전제 개표기 수출 및 기술 전파 등을 통해 부정선거를 세계에 전파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부정선거 시비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총선 이후 우파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정선거가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부정선거 슈퍼 전파자 선관위 중국 하수인 역할 의심. 부정선거 슈퍼 전파인 선관위 중국 하수인 역할 의심. 부정선거 때문에 피해를 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천신만고 끝에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국제범죄로 지목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미국 대선 등 전 세계 부정선거의 배후로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이러한 정치 공작을 할 수 있도록 투표지 분류기 전파, 기술 교육 등의 기반을 깔아주고 중국 해커들이 해킹을 할 수 있도록 장소까지 제공한 것이 한국 선관위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에서도 한국 선관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데일리 보도로 보는 사건의 실체. 스카이데일리 보도로 보는 사건의 실체. 스카이데일리는 1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비상계엄 당시 수원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간첩을 체포하고 미군 기지로 압송한 사실을 연속으로 특종 보도에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스카이데일리의 보도의 개요는 이렇다.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군이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을 급습했는데 주된 목적은 선거연수원 소속 외국인 숙소에 있던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것이다. 이 작전은 특히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분례 요원과 합동으로 진행했고 미국 정보기관이 체포된 중국 간첩들을 인계갔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들을 평택항을 통해 오키나와 미국 기지로 압송하고 그중 미국 선거에 개입한 일부 인원은 미국 하와이의 미군 기지로 압송했으며 이들을 수사한 결과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는 것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와 함께 한국 선관위 급수 작전을 펼쳐 중국 해커들을 체포 압송해 간 것은 이들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한 국제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원래 다른 나라 국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지만 국제범죄와 연관되면 국경을 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정선거의 실상이 밝혀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부정선거의 실상이 밝혀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국 간첩 수사를 통해 부정선거의 실체가 진실로 드러날 경우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대한민국 전체가 뒤집어지는 혁명적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국회의원 재선거 등 초유의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 각 방면에서 정치혁명, 행정혁명, 경제혁명, 법률혁명, 언론혁명, 교육혁명, 종교혁명, 문화혁명 등과 함께 국민의식혁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자유민주 수호를 위해 노력했던 대한민국 수호 세력들은 분야별로 급변 세대에 대비한 마스터 플랜 구축 등의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 양산된 4025건의 법률,
8만 건의 조례 등 엄청난 악법들을 되돌릴 방안도 준비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20, 30세대의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활동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개념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사업에 특히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치는 글. 변종공산주의에 병든 세계를 되살리는 힘으로 역사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여, 무엇이 두려운가?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이 아니다. 두려워야 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다. 진보 민주라는 종북 세력의 위장술에 속았던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설마의식, 누가 대신해 주겠지라는 무임승차의식,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걱정마라는 오판 등이다. 그동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80여 년간 피를 흘리며 지켜온 소중한 정치적 자산인 줄 모르고 즐기는 대상으로 착각했고, 종북 세력들이 민주화를 외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질서와 방어 장치를 파괴할 때 박수를 치기까지 했다. 우리는 1990년대 이후 공산주의는 사라졌다고 안심했고, 공산주의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사람들에게 색깔론이다, 극우 세력이다라고 비난하는 좌익 세력들의 주장에 동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 현 정세도 알았고 우리의 적이 누군지도 알았다. 주권자인 국민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다. 이제 우리는 두렵지 않다. 그간 우리가 가졌던 무지와 편견, 안일함이 홍수의 쓰레기가 쓸려 가득 일거에 청소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사태를 통해 주권자의 정치 교육이 일어나고 있다. 3.1 운동과 같은 국민 대각선 운동이다. 20, 30대가 앞장서고 10대들도 뒤따르고 있으며 교회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부울경, 대구, 경북, 세종, 충청, 강원 등 전국에서 저항운동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특히 묻지마 민주당 호남에서도 저항의 불길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 여세는 20, 30, 40대 젊은 여성들에게로 옮겨가고 있고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에게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국민사상 대각성 운동은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의 잔재를 없애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며, 나아가 변종 공산주의에 병든 세계를 되살리는 힘으로 역사할 것이다. 저자 이희천. 끝.